내가 없는 당신에게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잘 지내셨지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힌트들 혹은 사인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가 없는 당신은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로 충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아니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내가 없는 당신인지 몰랐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저와는 다른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나는 밝은데, 나는 긍정적인데, 난 자존감도 높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담을 시작하는 처음에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아니라고 부정하고 부인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그래요. 문제가 뭔지 알고 또 받아들여야 그 다음 스텝을 가더라고요. 모든 치유의 시작은 받아들임이라고 저도 결국 내가 없는 당신이구나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없는 당신인 것을 이미 받아들이신 분이라면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공감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혹시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말이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들어보시면서 내 주변에 이미 힌트들이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게 아닌가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래요. 혹은 역시 나는 내가 있는 당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되게 되실 수도 있죠. 우선 제가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이름을 지은 데는 정신건강의학과 정혜신 선생님이 쓰신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으면서였어요. 그 책에 보면 자기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내 상태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었고 나 같은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나를 지우고 소멸하기까지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맞게 사느라 너무 애쓴 탓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옳다에 나오는 자기소멸에 대한 몇 가지 구절들을 좀 읽어드릴까 해요. 스타들이 겪는 공황장애 근원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아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스타들의 공황장애는 우리 내면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이의 욕망이 한 곳에 집결한 교차로가 있다면 그 교차로 한가운데서 자리 잡기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스타들이다. 스타의 삶 속에는 우리 내면의 욕구와 욕망의 풍경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다. 병든 장기 전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몸속에 바늘을 밀어넣어 장기 조직을 조금만 떼어내 현미경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병의 예후는 어떨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타의 삶 일부를 떼어 심리적 현미경으로 보면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내밀한 모습들이 보인다. 스타란 너, 대중의 취향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생태계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다. 나를 너에게 맞추는 촉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다르게 표현하면 스타가 누리는 지위와 힘은 빼어난 재능과 고도의 촉을 바탕으로 자기 소멸의 경기에 다다른 이가 누리는 화려한 보상이다. 그게 스타의 본질이다.
일시적으로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스타라면 그런 삶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스타는 화려하게 시든 꽃 같다. 스타가 가장 완벽하게 빛나는 순간은 나를 너에게 완벽하게 맞추었을 때다. 내가 온전히 너의 욕망 그 자체일 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 내가 사라졌을 때다. 스타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배우자의 강력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 자체를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 주어진 역할에 헌신하는 것이 자기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스타들이 겪는 공황장애의 삶의 원리와 매우 닮아 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풍경이다. 자기성이 소거된 채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 가치 등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은 절대적 의존 대상이던 그 부모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절대적인 내 역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일이 없어지거나 그 가치가 빛을 잃을 때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 있다. 예견된 수순이다. 공황 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가 지워진 것,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살아온 것, 자기성이 소거된 것, 이 부분들을 설명할 때, 아, 지금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이상하다. 내가 모자라서 그렇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렇다. 라고 생각했다가 내 친구들이 그렇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를 만한 이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밥 벌어먹고 사는 이런 수단 이외에 무엇인가 나도 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저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할 어떤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말을 노트에 써놓고 한참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같이 울고 웃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네요. 물론 그 전에 북클럽도 시작하고 그랬었지만 어쨌든 사실 지금이야 저는 내가 없는 당신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아직도 내가 없는 당신이 살아 숨쉴 때가 많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너 내가 없는 당신이야. 너 지금 자기가 소멸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하신다면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라고 말해줬다면 조금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몇 가지 힌트들을 좀 나누면 이 중에 나도 그런 것 같다. 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Welcome to my world. 어쨌든 깊이 내가 스스로 내가 없는 당신이다 생각해보지 않으셨을지라도 혹시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혹은 내 감정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사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내 감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가 네가 생각하는 걸 느껴봐. 네 감정이 말하는 걸 얘기해봐. 지금 어떤 기분이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상담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그러면 내가 없는 당신들이 하는 주된 이야기가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지 슬픈지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넘하게 영어로 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마취 상태로 이렇게 딱
얼려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감정을 잘 못 느낀다는 거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만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벌써 감정을 알 때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기쁘다, 좋다 이런 감정은 웰컴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화난다, 슬프다 이런 감정은 왠지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감정들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 너무 아이러니하고 신기하게도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감정을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 감정도 다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감정의 마비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없게 되고 결국 자기를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감정만 모르겠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는 것.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뭐 먹어야 되지? 이런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디 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원하는 게 뭔지 알기가 어렵다. 라고 할 때. 또는 잘 돌아보면 나를 위한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 혹은 거의 없는 것. 하루 종일 뭐 배우자나 부모나 돈이나 자식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막 시간을 쓰고 있는데 결국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 정말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힌트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쩌다가 나를 위한 시간이 딱 주어졌는데 나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 또한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나를 위한 공간이 없는 것. 온 사방 천지에 어느 곳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없는 것.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남자들이 이 온 집안에 자기를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화장실 자기를 위한 공간이라 자꾸 화장실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자기가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걸 알고 봤더니 온 집안에 남편을 위한 장소도 있고 자녀들을 위한 장소도 있는데 자기를 위한 장소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구석을 이렇게 치워가지고 조그만 책상을 놓고 여긴 내 자리야 이렇게 선포했다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공간도 힌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나의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꼭 이래야만 해라는 이런 주제들이 많은 사람들도 내가 없는 당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아까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의 기대치를 따라 사느라고 어, 누군가의 그 목록들을 맞춰 사느라고 올바른 뭐 교리나 도덕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서 사느라고 당연히 그게 옳은 거지 옳은 거에만 너무 집중해서 사느라고 나를 돌볼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 또는 남의 감정이나 마음이 내 것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들. 그런 힌트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배우자가 너무 괴로울 때 같이 너무 괴롭고 배우자가 기쁠 때 너무 기쁘고 공감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배우자에 의해서만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결국은 내 감정이 없는 거. 자녀나 부모에 의해서 나의 일상과 감정이 좌지우지 되지만 정작 나는 뭘 느끼는지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이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북클럽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어떨 때 자신이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친구들이 답해줬는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가 했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뭐 이런 힌트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공감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식사 메뉴를 고를 때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서 자꾸 그렇게 시킨다거나 나는 너무 피곤한데 누가 만나자고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만나는 거 혹은 어, 음식 먹을 때 나 혼자 먹을 때는 이것저것으로 막 때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맛있는 거 잘 차리고 이렇게.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는 거죠. 혹은 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거나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커피숍 같은 거 갔는데 애들 음료만 골라주고 나는 애들 거 같이 먹으면 되지, 나는 뭘 시켜, 이렇게 할 때. 또는 누군가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스카프를 주면서 마음에 있는 거 하나 골라가죠. 근데 머뭇머뭇하면서 고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걸 발견할 때. 뭐 장바구니에 뭐 애들 옷, 남편 거, 먹을 거, 좋은 거 다 결제하는데 자기 거는 장바구니에만 자꾸 담아놓고 결국은 결제하지 못하는 거. 또 어디 가서 좋은 거 살 때도 내 건 안 사고 자식들 거, 부모님 거, 남편 거 막 사고 내 건 뒷전일 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샤워하고 나서 보습을 위해 애들에게는 세타필 덕지덕지 발라주고 나에게는 세타필도 안 발라줄 때. 이거 정말 작은 일인데, 그리고 뭐 그래도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나는 내가 없는 당신이구나, 이런 게 딱 맞닥뜨려지는 거죠. 또는 내 머릿속에 온통 나를 위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가족들을 위한 생각으로만 가득 찰 때. 뭐 이런 거. 어, 다른 얘기 또 볼까요? 남편과 아이와 함께하는 식사에는 정성을 잔뜩 들여서 음식을 준비한 나 혼자는 간단히 때울 때, 아까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다 비슷한 생각하는구나. 뭐 장바구니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결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내 얘기는 안 하고 남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 얘기, 남편 얘기. 정말 내가 없다는 뜻이죠. 또는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선택대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때. 아, 이거 너무 슬픈 얘기네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도 문제인데 뭘 하고 싶은 게 없고 너무 무기력할 때. 그쵸? 그리고 내가 없다는 것도 조차 몰랐을 때. 그리고 이 많은 거를 다 리스트하면서 마지막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없어서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난 내가 없는 당신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제 친구들이 보내준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 얼마나 하세요? 또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내주세요? 어떤 공간을 내주세요? 누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하고 마음을 들어주는 일을 얼마나 하세요? 혹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주었다가 실행하는 거 얼마나 하세요? 어쩌면 아우,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서 이 나이에 직장 가지고 살면서 자기 돌아보는 걸 누가 해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사는 인생이 정상이고 노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이전 세대들을 보면 살아남는 생존에 너무 목맨 나머지 자기 돌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걸 보고 자라왔으니 당연히 내 시간이 없는 것, 내 공간이 없는 것, 거절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덕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없는 당신은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당신은 자기 소멸의 증상이에요. 내가 없는 당신은 나를 좀 살려줘, 나를 좀 들어줘 라고 말하는 내 자신을 외면한 결과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는 마세요. 일단 내가 그동안 내가 없는 당신으로 살아왔구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없는 당신으로 살아왔는지 조금 헤아려 주세요. 지금 이것을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날이든지 간에 잠깐이라도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려요. 오늘은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힌트들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 에피소드에는 이제 알았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볼까요? 이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오늘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시간, 작은 공간 마련해 주세요. 더 이상 벼랑 끝에서 나를 밀치지 마시고 소멸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시간을 5분이라도 가져보세요. 그러면 잘 지내세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